아, 이때 선생님이 아, 네. 아, 쌤이랑. 아, 나는 결석생 없으면 조사를 잘 안 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표면 온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별까지 가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태양 못 가봤잖아? 별까지밖에 못 갔고 태양은 실제로 사람이 가서 직접 온도를 꽂아볼 수가 없단 말이지. 가기 전에 타 죽어요. 그래서 뭐로 본다? 이 흑체 복사 요거를 이용해서 뭐 빈의 변이 법칙 온도가 람다 맥스하고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 람다 맥스가 뭐라 그랬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요 파장을 람다 맥스라 그랬죠.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 값은 짧아진다. 오케이? 반비례한다. 이거 위에 거 그냥 반비례한다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온도가 2배면 파장은 절반이 된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안 가봤지만 우리는 저 스펙트럼에 따른 색깔을 알고 있죠? 부담파초 노죽발 기억 안 나니? 앞으로 빨주노초파는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담파초 노죽발. 그래서 보라색 영역이 온도가 높은 쪽이라 그랬죠?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단파장 영역. 그래서 O, B, A, F, GKM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만 파랑, 흰색, 노랑, 붉은색만 외우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파랑 한 3만, 백색은 기준, 만 켈빈, 노란색은 태양이니까 한 6천 정도, 붉은색은 3,500 정도. 이 정도 좀 간단하게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여러모로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색 지수는 뭐 빼기 뭐라고? 사진 빼기 안시 등급이었다고. 뭐 빼기 뭐? 사진은 파란색이 잘 찍혀. 그래서 여기서 잘 찍힌다는 얘기는 사진 등급이 낮다라는 뜻이 돼.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사진 등급이 낮게 찍혀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사진 등급이 낮아. 안시 등급은 높아.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 색지수, 사진 빼기 안시한 값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 온도가 높은 별.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은 별. 0이면 기준이라고 그랬죠. 흰색별, 만 켈빈짜리가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저것도 좋지만 이 U, B, V 등급 이거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원리는 누구랑 똑같아? 그래서 색지수랑 완전 똑같다. 다만 우리는 이 U 필터는 거의 쓰지 않아. 왜? 지구의 오존층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차단되기 때문에 B-V 뭐 빼기 뭐? B가 블루야. 그래서 파랑 필터 빼기 노랑 필터라고. 근데 필터는 많이 통과되면은 등급이 낮은 거야. 그래서 파란색 필터니까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빛이 많아서 많이 통과해서 요 B 필터 요 등급이 낮게 된다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높은 별이다. 정한되면 외우세요. 마이너스 높은 별 플러스 온도 낮은 별. 오케이? 그래서 분광 관측, 이 프라운호퍼부터 시작해갖고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눴을 때 별의 스펙트럼은 별에도 분명히 대기가 있어 없어? 별에도 대기가 있어요. 우리 지구의 대기권은 1000km를 보지만 태양의 대기권은 굉장히 얇아요. 10,000km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태양 사이즈에 비해서 대기가 얇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사실 지구는 지름이 얼마야? 13,000 되거든? 그 중에 1000km를 가요. 그러면 한 8% 되죠? 태양은 13만이에요. 그 중에 10,000km는 1%가 안 돼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를 10,000km나 되지만 얇은 대기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그냥 말 자체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하여튼 별에도 대기는 있다. 두꺼운지 얇은지 모르도 뭐는 있다? 대기는 있다.
대기가 있다는 얘기는 흡수 스펙트럼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럼 그 대기에 섞인 원소 성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뭐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원소들이 차이 때문에 스펙트럼이 차이가 나타난다. 근데 별의 화학 조석은 거의 대부분 수소, 헬륨 위주입니다. 거의 대부분 별은 뭐 위주라고? 수소, 헬륨. 근데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온도. 뭐 때문이라고? 온도가 다르면 얘네들이 플라즈마가 되는데, 즉 이온화가 되는데 그 정도 차이가 전자 하나 띄어냈느냐, 두 개 띄어냈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 차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뭐 요 말은 몰라도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OBAF, GKF 온도가 높은 쪽, 온도가 낮은 쪽.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이거 스펙트럼이 어떤 거면 산소상 어떤 혹시 1등급 중에서 만점 1등급을 맞고 싶으면 여기 헬륨상 뭐 이런 것까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봐서 저기까지는 오바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온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시끄러워. 씨. 강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태양은 좀 외워둡시다. G2 무슨 별? 노랑별. 네. 태양은 노랑별이에요. 좋아. 왜 자꾸 주황이라 그래? 이미 태양 약간 근데 태양은 노랑별로 보셔야 됩니다. 온도도 한 5,800 켈빈 정도 되고 5,700, 5,800 이 정도 되고 누구는 하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자꾸 응. 태양빛을 백색광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얀 아니냐고 우기는 놈들이 있어요. 태양 분명 분색? 빨간색이죠. 노랑이야. 왜? G2 노랑 쪽으로 보자고. 근데 다른 주황이라고 나와. 지구가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주황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참, 안 돼. 지구가 따라가. 정확하게. 이때 이 흡수선 종류가 세기 요거 분석하는 거 시험 잘 나온다 그랬지. 이 중에 분자는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랬어. 분자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야이요. 얘밖에 없어. 즉 이 낮은 영역에서 나타나. 온도가 어떨 때? 낮을 때 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온도가 높으면은 원자 자체의 에너지가 크니까 불안정해서 다 분해돼 버린단 말이야. 원자에서도 온도 또 높이면 어떻게 돼? 전자들 떨어져 나가죠. 그 전자들 떨어져 나가면서 일가이온, 이가이온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철 원소와 철 일가를 비교해봐도 전자 하나 더 떨어져 나간 철 일가이온이 온도가 더 높은 쪽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이 칼슘 일가, 칼슘 이가를 비교해도 더 왼쪽으로 치우쳤고요. 칼슘 일가 어디? 여기 칼슘 일가 여기 있구나. 칼슘 일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칼슘 원소, 칼슘 일가. 오케이? 전자 하나를 더 뺏길수록 스펙트럼이 어느 쪽으로? 왼쪽, 온도가 높은 쪽.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두자 그랬어. 수소, 오케이? 그리고 우리 태양은 요 정도니까 칼슘 일가이온 스펙트럼이 제일 세게 나타나야 된다. 요거 하나 정도 외워주고 그리고 수소하고 헬륨은 더 왼쪽. 요 정도만 알아두면 끝내자 그랬어요. 분자 하나, 칼슘 하나, 수소, 헬륨. 이게 왼쪽으로 갔다. 요 정도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신에는 적어가지고 특히 요거랑 뭐 어느 스펙트럼에서 누구의 스펙트럼이 가장 세인가 요거 분석해 주가하는 문제를 맞출 겁니다. 별의 광도와 크기. 광도는 밝기를 뜻해요. 광도는 뭘 뜻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을 중학교 때 했어야 될 거를 열심히 떠들고 있었지? 그 단어 중에 바꾸면 절대 등급이라는 말입니다. 광도는 결국 뭐라고? 절대 등급이야. 근데 광도는 지난 시간에 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하고 또 뭐 했었지? 뭐 거리 지수 계급까지 했었지? 응? 사실 지난 시간에 반을 중학교 거 가지고 했잖아.
근데 너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요일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일요일도 똑같은 짓을 했어. 왜냐면 너네가 딱 그거 배울 시기에 학교를 잘 안 나가는 시기였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배워서도 온라인으로 배웠구나 뭐 이래가지고 기억 속에 별로 안 남아있습니다. 광도는 뭐라고? 절대 등급이에요. 근데 광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만 골라라 하면 질량입니다. 뭐라고? 질량.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크면 표면적이 넓어요. 표면적이 넓으면 방출하는 피 제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도값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서 온도도 그만큼 더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광도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도에 영향 있는 요소 중에 우리 굳이 구분하면 크기와 온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로 함축을 하면 결국은 질량이 클수록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이다. 광도가 뭐라고? 밝기니까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 낮다.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헷갈리도록이란다.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했어요. 응? 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광도가 클수록 등급이 작다. 아직도 헷갈리니? 이러면 안 된다. 겉보기 등급이 작다. 이게 클수록 등급이 작다? 밝아 보인다. 네. 오케이? 광도 측정하는 방법.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낸 후 태양하고 비교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뭐를 알아낸다면? 절대 등급을 알아내고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를. 태양은 거리도 정확히 알죠. 그리고 직접 보이니까 겉보기 등급, 뭐 절대 등급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별은 다른 거, 더 멀리 있는 거 있지. 거리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솔직히 등급을 정확히, 절대 등급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리, 밝기, 등급 가지고 얘 겉보기 등급이 어떻겠느냐, 절대 등급이 어떻겠느냐, 거리가 어떻겠느냐 이런 거 따지는 계산을 했었죠. 거리 지수 가지고 겉보기 절대 해가지고. 자, 일단 절대 등급은 거리와 겉보기 등급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가지고 거리 밝기 등급 혹은 등급 밝기 거리 보고 가지고 거리는 보이는 별이라면 연투시차 가지고 하면 돼요. 단 연투시차 가지고는 약 0.01초 거리로 따지면 100파세 혹은 326광년까지만 연주시차로 알아냅니다. 그거보다 멀면 다른 방법으로 써서 거리 지수를 이용을 해요. 거리 지수로 거리를 하고 거리를 재고 그거보다 더 멀면 허블 법칙, 이따가 배우게 될 허블 법칙 가지고 거리를 다시 잽니다. 요즘은 근데 허블 법칙으로 많이 재요. 그리고 겉보기 등급, 이건 뭐 직접 봐야지. 망원경으로 보든 맨눈으로 보든 직접 봐야 되고 절대 등급은 뭐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절대 등급을 알아요. 별까지 거리를 알아야 뭐 절대 등급을 매기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거리 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허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잰다라고 돼 있는데 난 한 번도 시험 문제에서 이걸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리 밝기 등급 따지는 거 한 등급이 얼마? 2.5배 밝기 차이. 그리고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그거의 제곱분의 1. 있지? 그거 가지고 따지지. 이렇게 로그 가지고 직접 이거 너희들 풀려면 풀겠니? 그래서 이거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한번 풀고 웬만하면 이 로그 가지고는 안 풀 겁니다. 단 기호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땡땡이 표시된 거 있지? 이게 태양이야. 태양의 광도야. L은 뭐라고? 태양의 밝기를 뜻하는 거고 M은 절대 등급을 뜻해요. 뭘 뜻한다고? 근데 요게 다 비율이야. 이것도 따지면. 즉 요거는 태양의 밝기고 얘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별의 밝기.
걔의 절대 등급 빼기 태양의 절대 등급. 표는 읽을 줄은 알아야겠지?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사실 앞에서 우리 뭐그 2.5배 나온 거 있죠?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겠어? 2.5가 여기서 나온 거지. 밝게 비교한 데이터에서. 그래서 약 2.5배가 나온 거예요. 별의 크기. 여기서는 결국은 방출 에너지거든? 방출 에너지는 델타 T 사승이에요. 이 T가 표면 온도거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2배 높아지면 에너지가 몇 배가 된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T 사승이니까. 온도가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는 16배가 됩니다. 온도가 3배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81배가 됩니다. 온도가 4배면 256배가 됩니다. 온도가 5배면 625배의 에너지 방출이 됩니다. 내가 지금 몇 가지 숫자를 얘기했는데 요게 루트 씌워서 계산하기 편한 값들 위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방출되는 에너지.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는 결국 밝기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T 4승. 요거는 휴대폰 보시면서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주어질 테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꼭 알아둡시다. 뭐에 비례한다?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별의 전체 밝기는 이 공식, 얘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한 문제씩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4파이 제곱이 뭐게?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뭐라고? 그리고 델타 T 사승은 조금 전에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예요. 델타 T 사승은 단위 면적당. 그러면 요거 곱하기 전체 면적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절대 등급이 되는 거예요. N은 광도고 아까 광도는 절대 등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반지름이 크려면 어때요? 반지름이 크죠? 질량이 클수록 커지겠죠. 질량이 클수록 압력이 높아지니까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그러면 온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4파이 제곱이 무슨 뜻? 건널비. 델타 T 사역은 표면 온도. 그런데 타이, 델타 다 뭐야? 상수죠. 그러면 우리는 저기다 집어넣어야 될 값이 뭐밖에 없어? 반지름과 온도밖에 없습니다. 반지름도 몇 배로 들어가면 되고요. 오케이? 표면 온도도 몇 배로 들어가면 돼요. 조금 이따 얘기 한번 풀어보시다. 이 공식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별의 크기 뭐 이렇게 그 반지름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공식 안 해요?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걸 외우면 더 편하겠지. 외우면 더 편하겠지. 근데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이거 R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때 R 남기고 다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루트 하나 딱 씌우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어. 굳이 외우지 않고 그때그때 유도해서 써도 얘는 문제는 없습니다. 표면 온도. 우리 분광형 분석하면 되죠. 스펙트럼 딱 분석하면은 뭐 표면 온도 몇 도인지 나와요. 광도, 절대 등급. 아까 그 포구슨 공식 있지? 그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표면 온도, 절대 등급 나왔지? 그러면 별의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크기가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내고 절대 등급을 주고 온도나 크기를 물어요. 온도나 크기를 물어요. 여기서 그 예가 나옵니다.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태양의 2배래. 자, 광도 L은 4파이 R 제곱에 델타 T 사승이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상수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 자, 태양이 몇 배? 2배죠. 그러니까 요 건널비가 몇 배? 4배 되지. 온도가 2배인데 온도는 4제곱에 비례하니까 얼마?
6배지? 그러니까 강도는 몇 배? 64배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몇 배?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주면 몇 등급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등급으로 환산하기 쉬운 숫자들을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라든가 온도를 2.5의 제곱이나 4제곱 값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루트 씌웠을 때 몇 등급 차이라고 딱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 얘가 바로 이거야. 절대 등급이 얼마? 마이너스 0.2. 표면 온도 12,000. 야야야. 2,000은 이거 맞구나. 근데 태양은 4.8. 이거 절대 온도가. 그리고 표면 온도 그냥 6,000이라고 놓자 그랬지 문제에서. 여기도 6,000이라고 놓자 그랬죠. 그래서 바로는 꼭 읽어야 돼. 과학은 바로 안 읽으면 답 안 나와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치? 뭐로 보면, 여기서 몇 등급 차이? 야, 빼기가 안 됩니까? 정신 차려? 솔직히 멍 때리고 계산 안 했지. 5등급이면 몇 배? 밝기가? 그래, 100배야. 오가네. 아니, 이거는 40도 내가 지난 시간에 좀 여기 살자 그랬잖아. 그치? 근데 평균 온도는 몇 배야? 네. 그치. 2배 맞죠? 2배면 요 값이 몇 배 차이야?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서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네. 16분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해. 1등급 차이는 6.5배, 2등급 차이는 6.25배, 3등급 차이는 몇 배? 16배, 4등급 차이는 40배, 그랬나? 5등급 차이는 100배 이랬어요. 요거하고 한 등급 더하면 40배. 요거하고 한 등급 더, 한 등급 더지. 100이 나오려면 2.5에 두 번 하니까 6.25배. 자, 6.25배야. 6.25배의 루트 씌워봐. 2.5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전에 2.5, 2.5에서 6.25라고. 네. 한지름 2.5가 끝나고. 야, 뭐, 이런 공식 나발이고 필요, 야, 뭐, 토크슨 공식 다 필요 없지? 여기서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하게 나오지 않니? 토크슨 공식 로그 계산할래? 이게 편하게 토크슨. 물론, 서울대나 연구대 가고, 공부사 볼 거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간단하게 가자. 오케이? 그냥 시간. 아니, 요것만 줬어, 요것만. 그래. 아우, 지구는 내가 분명히 그랬죠. 루트 치는 편한 숫자 둘 거라 그랬죠. 네. 그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수능이나 모의고사, 너희들 내신, 학교 선생님도 숫자 복잡하게 안 만들어. 루트 치는 게 편한 거 준다고. 맞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2.5의 배수. 조금 전에 봤죠? 2.5, 6.25, 16배, 40배, 약 100배. 40은 시험이 잘 안 내. 오케이? 루트 치는 그래서 6.25, 16, 100. 얘네가 시험 잘 안 내. 알겠니? 네. 그래서 해서 결국 미지수는 하나야. 1차 방정식 된다고. 두개 모르면 계산 안 돼. 요거 주고 요거 묻던지, 요거 주고 요거 묻던지, 아니면 요거 주고 요거를 주고 나서 뭐 등급으로 판단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미지수는 하나야. 다만 4제곱일 때하고 제곱일 때 조심해 맞아. 만약에 여기 4제곱이면 64, 81도 잘 나올 거야. 64, 81, 256, 625. 루트 씌웠을 때 앞으로 나오기 쉬운 숫자들. 됐지? 문제를 니네들이 직접 옛날에 하던 방법인데 중학교 애들한테 자꾸 문제 만들어 보라고 시켜요. 문제 만들다 보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시험 보기가 되게 편해지거든. 고등학교부터는 그게 쉽지 않아. 문제 만드는 게 쉽지 않아. 여기 벌써 끝났네? 응?
이거는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100명이랑 하고 들어. 아니 내가 수업을 하는 버릇이 나는 그냥 100분이나 110분 스트레이트로 수업을 하고 끝내는 게 내 스타일이거든 보통. 그래서 쉬는 시간을 자꾸 빼먹으면 안 줘요. 아, 근데 생명이랑 좋아.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을 텐데 나한테 그 쉬는 시간 얘기하면 내가 샤 이러면서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랬는데 화장실도 솔직히 애들이 10분 넘게 밀려가지고 사실 근데 앞에 10시 수업은 진짜 한 15분 애들 기다렸어. 어쩔 수 왜냐면 연락 안 되는 애 있어. 늦게 오는 애 있어. 그리고 주말 아침이라 힘들잖아. 솔직히. 화장실 그럴만하죠. 야, 나는 9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수업하면 9시 반쯤에는 와서 기다려. 옛날하고 해서는 9시부터 수업 시작했어서 여긴 10시인데 옛날에는 9시였고 고3 애들은 일요일날 내가 일부러 8시까지 오라고 했어. 수능 고사장이 10시까지, 8시까지 들어가야 돼서 고3은 일요일날 수업하면 내가 야 너네들 8시까지 와야 됐어.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가.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모의고사만 하고 가. 자, 이번에 HR도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HR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HR도가 지네 이름 따갖고 붙인 거예요. 버블? 아니, 나도 이름 잘 모르는데 스프롱가 스프롱이야. 그리고 러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지네 그래서 HR이야. 지네 이름 따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거야. 밝기와 온도 가지고 별의 종류를 구분한 겁니다. 뭐를 가지고? 표면 온도와 밝기를 가지고 별을 구분을 한 거예요. 별의 종류, 어떻게 보면 별의 종류를 구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축은 온도예요. 뭐라고? 운동. 야, 전에 우리 무지개 색이 무슨 색이라고? 오, 문화판. 왜냐면 그래서 OBAFGK 이런 순서가 예. 이쪽이 단파장의 고온이야. 오케이?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밝아지지? 네. 이거는 바꿀 수 있어. 절대 등급으로. 뭐로? 절대는. 근데 밝을수록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되지? 낮아지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 등급이다. 근데 여기는 광도니까 숫자가 커졌죠? 네. 왼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별.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커진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밝아지는 별이야. 올라가면 무슨 별? 밝아지는 별. 오케이? 내려오면 어두워지는 별.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별.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이걸 따져봤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반지름이 커진다. 사이즈가 덩어리가 커지는 별이야.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데이터 해석할 때 기본이니까. 무조건 X축, Y축부터 보는 겁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약간 뒤집어엎는다. 짜증나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런 미친놈들이 가끔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가면 뭐로 간다? 사이즈가 커진다. 세로축은 밝기다. 뭐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꼭 밝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숫자가 큰데 절대 등급이라고 썼다면 숫자가 작아져야 된다. 이래서 요 차지하는 위치별로 별들의 종류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일단 초거성, 뭐? 초거성. 그리고 약간 오른쪽 위에 가면은 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랬지? 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초거성. 그 밑에는 거성. 뭐라고? 그리고 이쪽 대각선은 주계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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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백색 내성. 공학과학 시간에 거성이 뭔지 배웠죠? 네. 죽을 때가 된 애들. 중심에서 핵융합 끝나고 헬륨 핵융합을 시작한 애들. 수소 핵융합 중심에서 끝나고 야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끝났다고 핵융합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하면 곧 중심의 살짝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해요. 오케이? 이렇게
헬륨, 핵융합 이상이 간 애들이 얘네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 중에 질량에 따라서 거성이냐 초거성이냐가 구분이 됐겠지. 태양보다 한 서너 배 정도면 거성으로 가고 한 10배 커지면 초거성으로 갔어. 그 중에 그 유명한 베텔기우스 쟤는 이미 터졌을 수도 있는 애. 베텔기우스가 거리가 저게 2,000광년인가 3,000광년인가 이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관측했더니 벌써 모양이 찌그러졌더래. 지금 벌써 초신성으로 터졌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빛이 아직 지금까지 안 온 거야.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텔기우스가 꽉 터져서 초신성이 되면 지구에 달이 2개가 떠있는 꼬라지가 될 거야. 얘가 터지면 초신성의 밝기가 거의 보름달 밝기 수준이 될 거래요. 좋겠다. 밤길 안 무서워서. 근데 그게 우리 죽기 전에 곧이래 곧. 근데 천문학적으로 곧이라고 하면 오차가 한 10,000단위이기 때문에 나 죽기 전에 초신성을 또 다른 베텔기우스 초신성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간 베텔기우스는 그래서 유명해. 사실 곧 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안타르스나 뭐 알데바란 이런 거 다 어디서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봐 익숙할 거야. 물론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게 초거성과 거성이나 주계열성은 뭐라고 배웠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수소 핵융합. 다른 거는 아니고 오로지 수소 핵융합만 해야 돼. 핵융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로지 수소 핵융합만 해야 돼. 또 하나 뭐였지? 질량융합. 정역학 평형. 핵융합에 의한 압력과 네.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거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분명히 배웠어. 기억을 못할 뿐. 알고 있죠. 통합과학 시간에 나온 얘기야 그거는. 별의 진화 얘기 나오면서. 물론 우리 뒤에서도 별의 진화가 있어요. 오케이? 그 정역학 평형 상태하고 수소 핵융합만 하고 있으면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이 별의 수명의 90%좀 넘게 차지해요. 그럼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거의 대부분 누구다? 주계열성이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90% 정도는 주계열성이다.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주계열성이 이제 중심부에 수소 거의 다 태우고 헬륨, 핵융합, 뭐 양파껍질처럼 뭐 탄소, 규소, 산소, 혈까지 만들면 거성에서 초거성까지 가죠. 이래서 이 얘네들은 어떻게 슉 꺾여서 백색 외성이 돼요. 백색 외성은 핵만 남은 거야. 탄소 핵만 남은 거야. 헬륨 핵융합하면 탄소 만들어지죠. 그것만 남은 거야. 우리 태양은 사이즈가 작아서 헬륨 핵융합해서 탄소를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작년에 했었어요. 기억나지? 그러면 외곽층은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외곽층은 다 날아가고 탄소 핵만 남을 거야. 그 사이즈가 한 지구 사이즈쯤 될 겁니다. 그러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나올 거예요. 압력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은 없지만 표면 온도는 10,000켈빈쯤. 그래서 하얀색으로 빛날 거야. 그래서 이름이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탄소를 수십만 기압의 온도 10,000켈빈까지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가서 주워올 수 있으면 대박이죠. 가서 착륙하면 죽어요. 지구 중력의 몇만 내지 몇십. 여러분들의 키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줄어들 겁니다. 거의 짬가 돼가지고 못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애가 하나 있죠. 둘리라고. 만화에서 혹시 알기로는 둘리 봤어? 네. 거기서 보물섬 찾아가는 거 있죠? 네. 그 타임코스모스 고장난 타임코스모스에 그 밥을 매달고 컵라면 끓여 먹으면 물고기 나오고. 컵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먹어도 배고픈 물고기 나오고 어? 가시고기라 그랬지 또. 거기 보면 걔네가 찾아간 별이 직구별이에요. 네. 그게 여기 거야 여기. 백색에서. 그 꼴뚜기별 왕자가 멍청이라고 직구에 가야 되는데 지구에 잘못 온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어.
그래서 걔네가 야씨 고무줄 잘못됐다고 버리고 갔잖아. 그걸 희동이가 주워놨다가 애들이 보고 찾아간 거잖아. 꼴뚜기 별의 왕자 보고 되게 멍청했잖아. 그래서 담배 뭉쳐갖고 다이나마이트하고 주워가지고 있고 그래서 희동이네 집만 몇 번 부서졌잖아. 그런 일이 마음에 그래서 하부천장에 빠져갖고 지구에 가다는 오염돼 있다고 그러고 좀 멍청했잖아. 그러니까 그 멍청함에 의해서 직구에 가야 될 애들이 지구에 잘못 온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서는 착륙했다 잘 돌아오잖아. 근데 이론상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착륙이 아니라 추락일 거야. 네. 못 돌아와. 여러분들의 키가 줄다 못해 마이크로미터 쳤다. 거의 원자 두께가 아니고 줄어들 수가 있어. 못 돌아. 그 온도도 높으니까 아마 못 돌아올 거 근데 그렇게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면 수백억 년 동안 창백하게 빛나다가 결국 그 온도마저도 식을 거래요. 그러면 온도는 안 높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빛이 꺼질 거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무서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중력이지. 중력 때문에 못 끌고 돌아. 근데 운 좋게 걔네들이 또 사져갖고 이렇게 소행성으로 흩어져 있다면 지체만한 다이아몬드를 우주에서 주워올 수도 있습니다. 뭐 1km짜리 정도는 중력 약할 테니까. 우주 나가면 진짜 금덩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을 수도 있어요. 소시성 터진 그 동네 가다가 살펴보는 거죠. 혹시 없나? 근데 그 여기 넓이가 수억 년일 텐데 언제 찾아보냐? 자, 주결성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두 가지. 수소 핵융합만 할 것, 또 하나는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것. 수명의 약 90%가 주결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은 짧아져.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수명이 세제곱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태양보다 질량이 3배쯤 되잖아? 그러면 수명이 5억 년? 5억 년이 채 안 돼요. 태양은 수명이 한 120억 년쯤 되거든? 근데 수명이 3배 정도, 질량이 3배 정도면 27배 정도, 세제곱하면 27 정도인데, 수명은 5억 년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대충 보면, 한 수명이 세제곱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게 아니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수명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사실 아까 곧 터질 거라는 베텔기우스지. 걔 나이가 1억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벌써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은 짧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강도가 밝아져. 왜 밝아져? 온도가 높으니까. 사이즈가 커집니다. 네. 뭐라고? 음. 온도도 틀린 얘기예요. 온도도 어떠니까? 질량이 크면 압력이 크니까 온도도 많이 돼. 그래서 더 밝아져. 근데 축을 잘 보세요. X축은 질량이 한 배, 두 배, 어우, 지수로 올라가고 있죠? 네. Y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정비례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증가한다. 는 맞지만 비례한다는 안 맞아요. 오케이? 네. 여기서도 어디서도 비례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보기도 클수록 밝아진다, 클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는 맞지만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얘기하면 웬만하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량이야. 크기도, 밝기도, 온도. 어제 옆에 별 크기 저거 태양 주황색 같은데요? 주황색. 태양 주황색. 어디 있어? 그게 지나갔니? 아니 그게 알데바란 250도에 똑같이 태양 있어야 되나? 알데바라는 베텔기우스랑 알데시말이 주황색이지요? 주황색이에요. 베텔도 주황색인데? 네. 예? 예, 주황색. 주황색인데? 저 이 책 만든 사람이 생명이었나 보다. 이상하게 여기. 여기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 혹시나.
뭐 사실 베텔게우스도 저 정도면 작은 별이죠. 큰 개자리 VY 같은 경우는 7판을 큰 개자리 VY면 태양은 너무 크다. 진짜 그렇게 찍어요. 온라인 오늘 집에 와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가장 큰 별, 가장 큰 항성 찾으면 그 사이즈 비교가 나올 거예요. 아, 영상 무서운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진짜 별에 화살표가 표시돼 있는데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그냥 화살표가 있어. 근데 거기가 지구래. 안 보여. 거성.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고 강도가 매우 크다. 초거성 얘기지? 네. 거성은 많이 큰 거고 거성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중심부 센터에는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 핵융합 이상 간 거다. 오케이? 네. 헬륨 핵융합 이상 간 거다. 보통 뭐 알데바란하고 아르쿠투 아르쿠투르스 남의 나라 이름이나 자, 표면 온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팽창을 했는데 만들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보다 분명히 수소 핵융합보다 헬륨 핵융합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표면적은 그거보다 더 큰 비율로 상승해요. 커져요. 에너지는 4배 방출되는데 표면적은 뭐 8배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먹는 에너지 값이 커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줄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핵융합을 해서 증가한 에너지 값보다 표면적 비율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져.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데 사이즈는 수백 배 이상 커집니다. 그래서 광도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초고속. 오케이? 우리 태양은 거성 정도로 갈 거예요. 지금은 태양의 지름이 약 130만 킬로미터? 140만 킬로미터 이 정도 가요. 왜냐면 지구의 109배 정도 되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그런데 얘가 현재는 지름이 한 140만 정도 돼. 반지름이 1억 5천만까지 커질 거예요. 즉 지구 궤도까지 커질 겁니다. 지름이 3억까지 커질 거예요. 3억 킬로미터. 그러면 얼마야? 130만에서 130만, 40만에서 3억까지 커지면 100배 이상 차이 나죠. 반지름이 100배면 건너비는 10,000배 이렇게 차이 납니다. 오케이? 그게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됐을 때 형태가 될 거예요. 그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작아져서. 오케이? 그래서 거성 계열은 다 적색이에요. 근데 요즘은 초거성, 거성으로 구분하는데 2012 과정까지 있죠? 그때는 적색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 그냥 보통 적색 거성 그리고 초거성 이 정도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거성이 제일 밝아. 어디? 오른쪽 위로 갑니다. 반지름은 크고 반지름이 커진 만큼. 근데 표면은 비슷해요. 거성하고 초거성하고 비슷해요. 다 적색 계열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이즈가 워낙 크지. 그래서 광도가 훨씬 밝게 나타납니다. 베텔기우스 있죠. 태양에 갔다 오면 토성 궤도까지 커진 겁니다. 사이즈가 거의 토성 궤도예요. 태양 커진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토성 궤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적어도 목성 궤도 아니면 토성 궤도.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죠. 백색 외성은 껍데기 다 날리고 핵만 남은 거. 쟤는 핵융합을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백색인데 작아. 지구 사이즈 정도인 거. 이러다 보니까 멀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도값 자체가 너무 낮아요. 시리우스는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HR도에 안 나타나는 거
블랙홀 안 나타납니다. 중성자별도 안 나타나. 왜? 안 보여. 보여야 관측돼서 보여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광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애들은 HR도 저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광도 계급이라는 건데 사실 광도 계급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내신에 하나 정도 살짝 등장하고 수능에는 하는 등장은 잘 안 합니다. 대충 7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아까 우리 몇 개로 나눴지? 네. 4개죠? 오른쪽 위가 1번이야. 어디가? 그래서 거성을 아까 초거성하고 거성만 나눴지? 요번에 3개로 초거성, 반거성, 거성 그리고 중거성까지 따지면 2개 따지면 4개야. 아, 그럼 여기서 2개 늘었지? 네. 그럼 뭐 하나 남아? 준외성이라는 게 하나. 아까 뭐 했었지?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 백대계성인데 요 사이에 밝은 거성 그리고 밑에 준거성 그리고 주계열성 조금 밑에 준외성. 난 준외성은 시험 나온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여기서 우유라고 기억나는 게 밝은 거성 정도?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그만, 난 머리가 아파서 한두 번 나오면 기억을 못해. 여러 번 나와야 기억해. 자, 일단 1A가 밝은 거성, 1B가 뭐 덜 밝은이라 그랬는데 이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고 세개 하여튼간 덜 밝은. 네. 초거성을 저렇게 나눈 거야. 2개로. 근데 의미 있을까? 그냥 나는 그래서 이거 초거성. 계급 1은 뭐? 거성. 계급 I 이러지 마. 되게 많이. 1이야. 1A, 1B야. 왜냐면 해마다 이거 I, A, I, B로 내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근데 여기는 I라고 해. 왜또 2, 3, 4로 한다고? 1A, 1B야. 아, 응? 네. 1은 초거성. 2는 거성. 근데 여기 4가 준거성이거든? 4가 준거성. 5는 항상 준외성. 보이가. 그리고 그 밑에 준외성. 그래서 솔직히 준외성 정도만 신경 써주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우리 태양은 요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요. 아까 이거였죠? 읽어봐. 위지. V가 아니라니까. 가지. 오. V가 아, 오구나. 오구나. 계급 얼마? 5. 아, V 나올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이거 자꾸 I라고 읽다 했어, 안 했어? 아니, 앞에 뭐 표시해 주셔야죠. 위지. 광도 계급은 우리 태양은 어느 정도? 5 정도 되고 G2형. 공광형은 G2. 하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밝은 놈이고 큰 놈이고. 네. 근데 얘는 별로 그거보다 HR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이거 조금 전에 했죠? 네. 그 소리야. 시험에 나오는 게 X축, Y축이 들어갈 물리량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볼 수가 있거든? 아까 X축은 뭐였지? 온도였어. 뭐라고? 근데 온도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색지수예요.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면 돼요. 온도가 높은 쪽, 온도가 낮은 쪽.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광도나 절대 등급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광도는 절대 등급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서절. 얘가 팽창할 때 질량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되네. 질량은 안 변했으니까 밀도는 작아져요. 그러면 아까 우리 크게 HR로 해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별을 구분했을 때 밀도가 제일 큰 놈은 누가 될까? 블랙홀 빼고. 거성? 아이, 거성? 아이. 그쪽에서? 야, 4개 중에 3번째 다 나오면 어떡하니? 야, 오른쪽으로 가면 크긴 크다 그랬지? 네. 어차피 별은 이 안에서 다 진화를 하는 거야. 네. 그 4가지 영역 안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은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오른쪽 규칙에 오면은 질량은 그대로인데 반지름 더럽게 커진 거야. 그럼 밀도가 어때야 돼?
낮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내려오면 밀도가 이쪽으로 커져야지. 근데 가장 이쪽에 있는 게 누구였어? 백색 백색성. 왜 그래? 야, 준혜성은 신경도 쓰지 마. 걔는 그냥 버리는 애야. 아이. 다시 한번. 밀도가 어쩌고 저쩌고 딱 떠두면 크기만 생각을 하세요. 너만 생각해라? 크기만.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밀도가 작고 백색 외성 쪽으로 오면 밀도는 커진다. 단지는 커진다. 오케이? 단지는 작아진다. 알겠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거성, 초거성, 거성, 주결성, 백색외성. 이랬을 때 광도 이거 똑같이 HR도에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 밝아진다. 즉 광도가 커진다. 광도가 커지려면 아까 질량이 일반적으로 커져야 된다 그랬죠. 네. 질량 커지고 반지름 커지고 표면 온도도 높아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다진다는 값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준 거야 지금. 저 화살표 방향 똑바로 보셔야 돼요. 광대선 화살표 하나도 마음대로 그리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줬는데 지금 이렇게 갔잖아. 여기서는 온도도 해당해야 돼. 근데 이렇게 가면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나머지는 또 광도, 질량, 반지름은 이렇게 하면 다 커진다고 봐요. 근데 여기는 주계열성에서 어디에서? 주계열성만 따지는 여기 있어. 그러면 온도도 다 올라가. 웬만한 거 다 올라. 질량 올라가니까 반지름 커져, 광도 커져, 질량 커져. 알겠니? 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어요. 이것도. 근데 은근 저게 시험 문제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네, 딱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쉬었다 가자. 네. 자, 또 시작을 합시다. 내가 뭐 풀어주려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서 봐봐. 초고성 맨 위에 있지? 네. 거성 있지? 태양이라고 써있는 요 라인이 주계열성. 그리고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별의 90%. 요걸로 끝났죠. 주계열성입니다. 별의 수명 자체가 90%가 주계열성이니까 별들이 제일 많은 게 주계열성이다. 오케이?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가가 뭐라고? 나는 요거 다 주계열성이죠? 라는 백색 외성.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제일 크다? 오른쪽이니까 초거성이에요. 거성도 뭐 초고성하고 비교하면 애기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별은 라가 작아요. 백색에서는 핵만 남은 거니까. 분광형이 G형이고 절대 동급이 5등급이다. 분광형 G 여기 있지? 응? G 세로로 쫙 꺼. 야 공기 어디 갔냐? G니까 여기서 세로로 쫙 꺼. 마이너스 5등급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가로 쫙 꺼. 그럼 어디 걸리? 가. 초고성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지? 절대 등급이 0등급에 붉은색이다. 절대 등급이 어디? 0, M. 아이고 여기쯤에 나오네. 이것도 못 따라가지는 않겠지 이렇게도? 쉽죠? 그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잖아. 여기서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별.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 왼쪽에 있는 별을 뜻합니다. 광도가 가장 밝은 별은 제일 위에 있는 별을 뜻하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큰 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 그랬죠. 이거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만 따지는 거야. 4번 한번 보자.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
골라봐. 절대 등급이 제일 작은 별. 이율. 별줄 알았어. 절대 등급이 작으면 밝은 별이라. 헷갈렸지? 이럴 줄 알았어, 이놈 시기를. 아, 절대 등급이 작다라는 게 무슨 뜻? 광도가 알다. 디귿이야. 이율이다. 이런 건 꼭 있어요. 아이씨. 예.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 누구라고? 음. 디귿이에요. 저게 여기 작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작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랬죠. 별의 등급 따질 땐 숫자만 신경 써라. 뭐만 신경 써라? 숫자가 작거나 마이너스로 가면 숫자가 작은 등급이 낮은 별이야. 알겠니?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기억은 여기 있지. 기억은 태양은 여기 있죠. 표면 온도는 뭘로 봐? 이걸로 봐야 돼. 왼쪽이 표면 온도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당연하죠. 그 다음 니은은 디귿보다. 니은 어디 있어? 니은 여기 있고 디귿 여기 있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자, 그러니까 니은은 디귿보다 반지름이 작다는 맞는 얘기. 조금 전에 위에서 떠들었던 얘기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네가 여기 바뀌었으니. 아니 진짜 이런 문제는 이거 낚이는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채점할 때 아 맞다 이러겠지. 네. 너도 솔직히 이거 조금 전에 이거라고 생각했잖아. 조심하세요.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려고 광도 같은 준 거예요. 왜? 여기 절대 등급으로 줬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이 문제는 고전이야, 고전. 너무 많이 나온 고전. 마이너스 3.5 등급에 마이너스 3.5는 여기쯤 되겠네? 그치? 지금 3.5니까 좀 더 위에 그 정도 갈 거고 공간은 B0니까 이 정도면 아유 주결성에 걸리네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기억 마이너스 5에 M1이니까 M은 이쯤 걸릴 것이고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니은쯤 걸리겠네. 플러스 0.8이니까 여기 정도 될 거고 K2니까 여기가 디귿쯤 되겠네. 설마 이거 X2 아니죠? 뭐 그치는 않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 애매하게 주지는 않아요. 구분되게 주지.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주계열성이다. 그러네. 니은은 파란색? 여기 파란색 별 있어요? 파란색 별이면 완전 왼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니은은 무슨 색이 돼야 돼? 붉은색이 나타나야죠? 여기 초거성은 붉은색이야. 옛날에 그래서 적색, 초거성, 적색, 거성 이렇게 썼다 그랬어. 반지름이 제일 큰 별 누구? 초거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라는 거 기억 하나만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선생님이 풀어주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것 같죠? 근데 막상 풀려 그러면 참 더럽게도 안 풀리는 게 시험 문제지. 주계열성 이거는 솔직히 내신의 단골 선생님입니다. 중요해서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일반적으로 큰 건 맞습니다. 이게 대각선이니까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좀 애매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큰 건데 하여튼 이것도 대충 맞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 90%의 별은 주기율성이죠. 알데바라는 적색거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닙니다. 아까 HR도에서 이렇게 딱 올라간 거 있었지? 이쪽이 주기율성이었지? 그리고 특징들 몇 가지 쭉 나왔었지? 그게 요 네 가지였잖아.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7번 하나 더 볼까? 잘못된 거. 백색 외성은 여기죠? 이게 밀도선이거든? 이게 점선들 보여요? 네. 이쪽으로 올수록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 맞아요. 이쪽으로 올수록 밀도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밀도 작아. 그럼 백색 외성은 구성보다 밀도가 크다.
백색 외성은 거성보다 광도가 크다. 백색 외성. 광도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큰 거죠? 그러면 광도가 크다라는 소리는 완전 턱소리. 초고성은 거성보다 절대 등급이 위에 있지? 그러니까 작다가 맞는 문제야. 이제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함정이잖아. 조심하세요. 초고성은 주기율성보다 반절. 초고성 얘네들은 무조건 반절이 커야 돼. 일로 갈수록 반절이 커진다 그랬어. 중성자변이나 블랙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2번만 잘못됩니다. 지금 여기서 데이터 해석도 안 했죠? 그냥 LCR도 특징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그냥 했지? 이래도 돼요. 왜냐? 그림 바꿔 못 바꿔? 절대 못 바꿔요. 이미 과학적으로 세팅이 돼 끝나 있는 거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워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말 못 바꿀 테니까. 그 다음에 아까 1이 초거성이었지? 어. 이건 계급이잖아. 뭐라고? 이거 계급. 계급은 요거 초거성이었죠? 네. 얘네 거성이었죠? 네. 그치? 얘가 준거성이었지? 네. 4번이. 요게 준계열성, 준외성, 백색외성 이렇게 돼 있었죠? 광도 계급이 얼마인? 아이고. 5인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다. 이건 네. 맞죠? 즉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맞습니다. 두 별의 광도 계급이 같다면 두 별의 표면 온도는 광도 계급이 같으면 온도가 똑같아요? 주계열성에서 봐도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분포입니다. 두 별의 분광형이 같다면 광도 계급이 4인 별은 1인 별보다 반지름이 작아지죠. 분광형이 같으면 세로로 그냥 아무데나 쭉 그시면 돼요. 4인 놈, 1인 놈. 오케이? 네. 4인 놈은 무조건 준거성이죠. 거성 따위는 초거성에 비비면 안 됩니다. 초거성은 거성보다도 수십 배 이상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네가 뭔지만 알면 저 데이터 찾아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문자만 보고 딱딱딱딱 풀어내주세요. 너무 여러 개 풀어주나? 한번 또 풀어볼까? 네. 네. 좋아요. 뭐라고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진도가 진짜 질질 들어져요. 문제 많이 풀어. 자, 그러면 주계열성과 질량 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계열성의 질량과 강도. 일반적으로 주계열성에 있어서 질량이 클수록 밝아진다 그랬죠. 표면 온도도 높아지고 사이즈도 커지면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주계열성 물리량 A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 온도는 약 3만 켈빈이니까 파란색 계열 정도 되겠네.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5등급이면 태양보다는 만 배나 밝아요. 이거 바로 계산돼야 돼. 왜? 마이너스 5, 제로, 1. 태양이 여기야. 그럼 요거 100배지. 요것도 100배지. 만 배야. 몇 배? 아, 안 돼. 표면 온도는 몇 배인데? 6배 정도, 5배. 밝기 몇 배? 네. 아, 이건 네. 그치? 요게 몇 배였어? 표면 온도는? 요거 625 나오죠? 그치? 그럼 요건 대충 얼마? 16배? 익숙해질 거야. 잘 나오는 숫자라. 너무 계속 해봐. 2번 곱하기 이게 난데. 아, 잠깐만요. 아까 100배에서 16 곱하기 6.25에서 만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순서가 살짝 바뀐 거야. 너네 이 숫자 익숙해질 거야. 맨날 잘 나오는 숫자. 그러면 요거 몇 배? 16배 나오면 몇 배? 아.
자, 주기율성. 근데 봐, 거리가 18셈인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5죠? 거리가 18셈이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리고 봐봐. 지금 광도가 몇 배니까? 10,000배죠? 뭐라고? 광도가 10,000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니까 10배 맞네. 여기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셔야 돼.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광도 공식이. 요 정도면 이것도 맞아. 왜? 광도가 몇 배니까? 10,000배니까 여기서 광도 10,000배 올라갔네? 오케이? 그랬더니 요만큼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갔죠? 그래서 질량이 10배.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외울 게 아니었어. 데이터 보고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절대 등급 따지는 거. 거리 얼마에 놓고 한다? 18세기에 놓고 한다. 그래서 거리가 18세기면 겉보기 절대 등급이 같아야 된다. 거꾸로 겉보기 등급 차이가 없으면 거리가 18세기다. 한번 이거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온도가 몇 배니까? 5배니까. 여기 델타 T 사승.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가 5의 4제곱. 625배다. 그러니까 반지름에 대한 방출량은 16배 나와야 된다. 그래야 10,000배가 나오니까. 이 많은 뭐로 나왔어? 절대 등급 차이가 몇 등급? 10등급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와요. 나는 바로 그냥 이거 보고 바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라고 계산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 정도 돼야 돼요. 마이너스 5에서 10등급 차이 나니까 10,000배 차이다. 15등급 차이면 100만 배. 20등급 차이면 1억 배. 여기까지 맙시다. 재밌잖아. 이렇게 딱딱 풀리면 재밌잖아. 광도계급 얘기 말고 이쪽으로 갑시다. 가나다 절대 등급과 분광합. 이 절대 등급이 광도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4에 비면은 얘가 기억이 때문에 OB 대충 따라가 OB, AF, GK에. 오케이? 그리고 절대 등급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위야? 0과 5 중에 누가 더 위야? 그림에서 0이 더 위에 있어야죠. 이 사람아, 이거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 마이너스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앞에 똑같은 거 가지고 오늘 몇 번째? 얘가 다가 될 것이고 얘가 나가 되겠지. 그 분광형 봐봐. 다니까 G지. O, B, A, F, G, P 순서가 그래야 맞잖아. 여기 밑에 O, B, A, F, G, K, M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아지지. 오케이? 얘가 지금 이거는 그냥 이거 안 보고 도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맞추면 그냥 끝나는 거죠. 가가 기억이냐? 그러네. 질량은 왼쪽으로 갈수록 주계열성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왼쪽 위로 갈수록. 그럼 질량이 제일 큰 거는? 기억. 즉 가죠. 가가 나고. 평균 밀도는 평균 밀도는 누가 제일 클까? 가가 누구야? 얘지.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오른쪽 위에 있어요. 작아야 돼요. 아까 이렇게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다가 니은이잖아. 얘는 주계열성에서 살짝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준거성 혹은 거성 쪽으로 가고 있는 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따다닥 데이터 머릿속에 넣으면
그 안쪽에서 뺑뺑뺑뺑 돌아요. 됐지? 주기율성 라인에 있는데 얘 혼자 삑살이라는 이유가 있을 거야. 과학에서는 점 하나를 찍어도 마음대로 찍어주는 게 없습니다. 너네가 시험이 10월달이지? 네. 멀었어. 끝나고 시험 대비 들어가도 돼. 다음 주부터 시험 들어가야 된다. 큰일 났네, 진짜. 학교 차이 심해서. 중간고사 보면 다 나가는데. 요 정도 내지 요 조금 앞에서 끝날 거야. 잠깐, 이거 멈춰놓고 좀 얘기 좀 하자. 시험 범위 얘기를. 자, 원시 별에서 별의 진화. 별의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꼭 봐라. 이러면 아까 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질량. 질량. 즉, 별의 진화도 별의 질량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했지? 작년에 했잖아. 별의 진화 과정 작년에 했잖아. 됐나? 내일에 1학기 때 했잖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잖아. 야, 진짜 한년 올라오면서 지식을 다 교실에다 놓고 갔나 봐. 자, 별의 탄생 조건. 첫째, 이거 통합과학에서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저온 고밀도 지역입니다. 어디라고? 성강 물질이 모여있는 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디? 밀도는 크고 온도가 낮은 즉 저온 고밀도. 이걸 시험 문제에서 고온 고밀도 이렇게 돼요. 그럼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뭉칠 수 없습니다. 우리 빅뱅에서도 통합과학 빅뱅에서도 원자까지 만들어지는데 38만 년이나 걸렸어요. 빅뱅이. 왜? 전자가 원자에게 잡히기에는 온도가 높아서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체가 뭉친다, 안 뭉친다? 안 뭉쳐요.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즉 물질이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온 고밀도 지역입니다. 어디라고? 근데 그런 성운이 암흑성운이 가장 많다고. 그래서 지금 인간이 관측한 경우는 암흑성운이 성운 중에서 밀도가 제일 높거든. 그 영역에서 저온 고밀도 지역에서 별이 한꺼번에 여러 개씩 만들어지더라. 우리가 보면 한꺼번에 여러 개인데 사실 거리로 보면 태양계 거리는 나와요. 아무리 별이 가까이 있어도 지구하고 태양 이거보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합니다. 저온 고밀도. 어디? 온도가 높으면 물질이 뭉칠 수 없다. 밀도는 높아야 질량값 때문에 중력이 있어서 주변 거를 끌어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별의 탄생 과정은 보통 성운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설? 성운설. 뭐 옛날에는 뭐 엑테르설이네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은 이 성운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암흑성은 어딘가에서 다른 데보다 온도는 조금 낮고 밀도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 지역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중력 수축하기 시작하고 우리 태양계의 최초로 뭉치게 만든 원동력은 초신성의 폭발 아니겠느냐. 얘가 이제 폭발하니까 순간 이렇게 탁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적어도 초신성이 2번은 터졌다. 첫째, 재료 만들기. 둘째, 뭉치기 시작한 원동력. 통합할 때 이 정도는 해도 중력이 수축하는 밀도가 좀 큰 쪽에서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큰 거고 질량이 크면 상대적으로 중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그래서 뭉칩니다. 자, 분명히 입체 공간에서 뭉치기 시작하면은
회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난다? 기자님. 회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원반이 됩니다. 물리 배운 사람? 네, 여기 없어요. 힘의 항력 관계에 의해서 이만한 영역에서 중심으로 뭉쳐진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회전이 되는데 축이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회전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회전할 거고 여기 있는 건 이런 식으로 U형으로 회전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은 중심이 여기니까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죠. 원심력은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합력을 계산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끌려오게 될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놈, 이쪽에 있는 놈은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원반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려오는 정도가 좀 느리겠지. 그래서 중심부는 뚱뚱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반, 가운데가 뚱뚱한 원반이 만들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전이 시작되잖아? 그럼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원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중심부는 물질이 점점 양이 많아지겠지. 많아지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온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보면은 일단 그래서 성운의 크기가 전체적으로는 가운데로 모일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작아져. 근데 질량은 그대로지. 밀도는 커져. 질량이 그대로인 거는 일정 부분이고 사실 그 중심 핵 부분은 질량이 증가할 거야. 왜? 자꾸 합쳐지니까. 태양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성운의 크기는 감소. 이 전체 질량은 그대로지만 중심부에서는 질량이 점점 증가해야 돼. 태양의 전체 질량은 그대로겠지만 가운데는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는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상승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압력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그런데 한 800도, 1000도쯤 되면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빛을 내요. 아직 핵융합해 안 해요. 그렇지만 빛이 납니다. 이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은 뭐를 안 해? 아직 핵융합 아직 안 해요. 뭐를 안 한다고? 근데 온도만 높아져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쇳덩어리 1000도 정도가 가열해서 꺼내면 이렇게 달궈서 보이죠? 그런 식으로 보이는 상태가 원시별이에요. 핵융합 했어 안 했어? 아직 핵융합 못했어. 하지만 압력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빛이 나. 이 상태가 원시별이야.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 이상의 상태에서도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기압은 30억 기압쯤 되면 수소 핵융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핵융합 할 때 1억 5천만 켈빈 얘기하는데요. 그건 1기압이죠, 1기압. 1기압인데 1억 5천만 켈빈. 근데 별의 중심부에는 압력이 30억 기압쯤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갖다 쳐놓으면 거의 분자 사이즈로 딱 깔아줄 거라고요.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어떨까? 원자의 간격이 엄청 좁겠지. 그래서 1000만 켈빈 정도면 핵융합이 가능해집니다. 입자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중심부가 약 1000만 켈빈 정도 되고 수십억 기압이 돼서 수소 핵융합 시작하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시별에서부터 빛나기 시작해부터 핵융합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핵융합 시작하면 주계열성 됩니다. 여기서는 아직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건 1000만 켈빈이 아니라 1000켈빈이네. 잘못 읽었네. 얘기 좀 해주지. 난 처음 보고 당연히 1000만 켈빈 핵융합 시작 주계열성인 줄 알았더니 이건 여기 있구나. 얘는 아직 못한 거야. 그래서 솔직히 전 주계열성 단계에 대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원시별에서 그냥 주계열성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원시별이 핵융합 되기 전에는 중심부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된다? 온도는 계속 증가하면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 그래서 몇 도가 되면 약 1000만 켈빈 수십억 기압이 되면 핵융합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뭉치지 못한 나머지 기체는 바깥으로 태양풍에 의해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기체가 별로 안 남고 싹 밀려가요. 바깥쪽으로. 그게 이제 카이퍼 벨트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주계열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태양이 막 풍요함을 시작했을 때 우리 태양계에는 미행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가 존재? 야, 미생이 뭔지 알지? 드라마. 네. 미생이 뭐야? 아직 회사원으로서 아직 제대로 이제 완전한 회사원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잖아. 계약직. 거기서 되게 불쌍하게 나오더라고. 그 계약직 애들은 되게 불쌍하고. 하여튼간 미행성은 아직 행성이 되기에는 작은. 태양계 미행성은 적어도 수백 개, 많으면 수천 개 이상이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그러다가 이제 소행성끼리 붙이고 막치기 하고 충돌하면서 점점 사이즈를 증가해갑니다. 한참 충돌하던 시기에는 분당 하나 이상의 소행성이 충돌했을 거라고 본대요. 분당 하나. 그럼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겠지? 그래서 지구가 녹아서 마그마 덩어리, 마그마 바다 시절을 형성했을 거로 봅니다. 공역쯤에 테이아라고 하는 응? 지구 반쪽알이만한 아직 지구도 작았겠지? 이 테이아라고 하는 지구가 충돌하면서 완전히 박살났다 재조합이 되면서 지구와 달이 됐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얘기는 뒤고 원시별의 진화 화살표 방향 잘 봐요. 여기 화살표 보면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화살표 보이는 게 그 저기 원시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살표 보이는 시작이 원시별쯤. 그런데 질량이 클수록 자 우리 태양 동그라미 있는 거 보여요? 응? 너 절로 가. 이상한 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 이거 M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우리 태양 사이즈야. 아까 저기 동글뱅이 있는 데 태양 표시라 그랬죠? 오는데 100만 년 걸렸어요. 주결성 오는데 얼마 걸렸어? 100만 년 정도 걸렸어. 근데 이 큰 새끼 봐봐. 태양보다 질량이 100배 정도 되는 거. 10,000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다고? 즉, 별의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놈 있지? 1억 년 걸렸어요. 1580이면 1억 년이잖아. 아까 내가 그랬죠. 정확하진 않지만 질량의 한 3제곱 정도에 비례하는 것 같다 그랬죠, 대충. 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싶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자?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이 확률이 왜 1억이 1억이 뭐가 인상이 있고 다시 한번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또 하나 알아둬요. 이게 HR과 관련된 그래프거든요. 네. 진화하는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흐려진다. 즉 별빛이 약해진다. 무슨 뜻이라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 태양 정도 봐봐. 진화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네. 그럼 밝기가 점점 흐려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질량이 큰 새끼들은 어떻게 됐지? 밝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 근데 이쪽은 반지름이 큰 놈이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줄어드는데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서 밝기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 태양은 사이즈가 너무 팍 줄어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살짝 표면 온도는 올라갔지만
왼쪽으로 한번 펴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확 줄어서 밝기가 흐려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HR 또 우리 해석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어떨수록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고 위로 갈수록 큰 별일수록 광도의 변화는 거의 없어. 하지만 질량이 작은 놈들은 오히려 광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외우고 두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올라가려면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고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속도가 느리다. 이거죠.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니까 그만큼 더 빨리 끌어당기겠지. 상식적으로. 여기 봐봐. 수직 방향으로 진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중력 수축하면서 반지름이 감소하지만 표면 온도는 별로 변하지 않는. 표면 온도는 그대로인데 크기가 작아지니까 광도가 확 줄어들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을 거야. 질량이 태양의 0.08배 이하면 별이 안 돼요. 얘는 별이 아니야. 갈색 외성 이렇게 되거든요. 갈색 외성. 이게 최소치의 별이에요. 사이즈로 보면 가장 작은 항성이라고 볼 수 있어. 겨우 핵융합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하의 원시별. 질량이 태양보다 요 정도 이하면 원시별이 이거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최소 수치의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주계열성이 못 되면 갈색 외성으로 남는 겁니다. 뭐로 남는다고? 갈색에서. 갈색 외성보다 조금 더 커야 주계열성. 얘는 핵융합 못해? 갈색 외성은 핵융합 못하는 놈의 중에서 질량 제일 큰 핵입니다. 그 중에서는. 근데 빛은 거의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색 외성은 그냥 원시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상태로? 원시적 상태로 수성융합을 못했으니까. 근데 압력 때문에 온도가 있어서 한 1000켈빈, 2000켈빈 요래서 빛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시별 상태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분명히 갈색인데 여기서 붉은색 별이래. 나 옛날에 저거 그렇게 이해가 안 했다. 갈색 녀석인데 왜 갈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지? 빛은 붉은색 계열로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은 갈색 녀석이에요. 근데 사이즈도 작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많이 발견되지는 못한 별. 주계열성. 주계열성. 아까도 얘기했죠? 주계열성은 뭐라고? 그거 태양 뭐랑 수도 핵융합만 해야 되고 뭐만 해야 되고? 수소행료만 해야 돼.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를 아까 정력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건 통합수학 시간에 나왔고 에너지원은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다. 네. 뭐라고요? 수소행료만.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 뭐와 뭐가? 중력과 압력. 뭐와 뭐? 압력은 핵융합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힘이 압력이고 중력은 끌어들이는 힘이고 이 힘을 평형을 이루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다? 정력학 평형이었다라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 단어는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다만 크기가 유지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질량과 수명은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어. 질량이 크면 중심 온도가 높고 중심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서 수명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 태양 정도는 이 상태로 간다. 이건 기억하고 있죠? 네. 적색거성이 거의 우리 지구 궤도를 잡아먹을 만큼 팽창했다가 이제 헬륨 핵융합이 딱 끝나면 핵융합이 완전 끝난 거거든. 그럼 밖으로 팽창했던 부분은 그냥 우주 공간으로 그대로 퍼져버리고. 그리고 탄소 핵만 요 가운데 하얀 점 보이죠? 그림 잘 보면 이게 백색 외성이에요. 탄소 핵 찍구별이라고 해요. 백색 외성만 남아서
수백억 년 동안 흐릿하게 빛나다가 그만둬도 꺼지게 될 것이다. 적색거성 단계. 적색거성은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외부가 팽창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핵은 수축하고요. 뭐는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합니다. 주계열성 중심이야. 요건 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 부분의 수소가 모두 소모돼서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되면 핵은 수축합니다. 수축할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외부는 또 팽창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점점 미세하지만 팽창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중심 온도는 점점 올라가. 핵 부분에. 자, 여기서 내부 기압이 양력보다 중력이 커져 중심 핵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왜? 중심에 자꾸 무거운 원소 때문에 중력이 약간씩 우세하게 됩니다. 그럼 중심은 수축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외부는 팽창.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나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주계열성에는 다 소모가 되면은 좀 훨씬 빨리 일어나겠지. 이 진행이. 그럼 지금도 헬륨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지금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아주 미세하지만 태양이 팽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헬륨 핵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층. 아까 핵은 수축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 온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하던 게 테두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요. 그럼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네. 오케이? 수소층이 가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이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더 빨리 전달이 되겠지. 그래서 외부가 팽창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럼 팽창을 했으니까 에너지 또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붉은색, 표면 온도가 떨어져. 적색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핵은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 뭐라고? 핵은 수축하고 외부는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적색거성. 앞에서는 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적색 나오네. 빨간색이니까.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적색 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헬륨 핵융합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핵 바깥쪽에는 수소 핵융합하고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멈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 하면 핵융합 스톱. 왜? 우리 태양은 충분한 질량이 없어. 충분한 질량이 없으니까 중심부도 일정 수준 이상 수축하지 못해. 그 얘기는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탄소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요. 물론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탄소를 핵융합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태우고 끝 이러면 외부는 날아가고 핵만 딱 남아있는 상태. 그게 날아가니까 행성상성. 남았으니까 백색 외성. 오케이? 네. 아주 오래되면 백색 외성은 더 식어서 안 보여서 흑색 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흑색 외성은 시험에 나온 걸 내가 본 적은 없어요. 흑색 외성은 말은 들으면 아는데 나도 시험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뭐 수백억 년 걸린다니까. 태양의 수명이 120억 년인데 백색 외성이 되면 뭐 300억 년인지 뭐 500억 년인지 그렇게 걸린다니까 뭐 의미는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간다? 아까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내려오다 옆으로 갔죠? 네. 내려오다 옆으로 가서 팽창했다 거성이 됐다가 백색 외성으로 갑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저거 다 외울 거?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은 뭐 어떤 책에서는 질량 3배 이상, 어떤 책에서는 10배 이상 이러거든? 그러면 초고성 단계로.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많이 크면, 적어도 3배 이상 크면 초고성으로 갑니다. 네. 이 초고성은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나뉘어요. 질량이 아주 크면 블랙홀이 되고 3배에서 10배 정도면 중성자 별을 남깁니다. 결국 이 차이도 뭐에 의해서?
질량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 차이가 나? 질량이 제일 큰 건 블랙홀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론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관측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초고성 단계로 간다. 이 초신성이 터지는 요 순간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가 어디까지다? 철까지다라고 작년에 배웠어요. 네. 철보다 무거운 금, 은, 납, 우라늄 등은 초신성 터지는 요때 만들어지는 거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주에서 금, 은 이런 거 찾으려면 초신성이 터진 동네로 놀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백색 외성 근처로 가면 금, 은, 납이 없습니다. 타임코스모스로 죽더라도 잘 알아서 가세요. 초고성 얘기했고 초신성 폭발 그리고 뭐 주변에 초신성 잔해 남아 있겠죠? 우리 태양계는 그 초신성 잔해가 남아서 다시 항성계를 형성한 예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태양은 1세대 항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2세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지구에 뭐가 있죠? 철보다 무거운 금속 있죠? 그 얘기는 우리 태양계가 있던 자리에서 초신성이 터졌었다는 얘기죠. 그치? 그 찌끄레기가 모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양도 1세대 항성을 합니다. 그럼 이 별 폭발해서 날아갈 때 수소를 다 태우고 날아간 게 아니라 수소를 태워봤자 전체 질량의 10% 미만만 핵융합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터지면서 다시 우주로 날아갔지? 그 걔네들이 뭉치면 좀 작은 또 다른 항성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초거성 추진. 중심에서 철이 만들어지면 이제 독약 드링킹 한 거야. 갈 때가 된 거죠. 근데 철은 중심 원자력이 워낙 안정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요. 철이 만들어지면 중력 수축이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일어납니다. 물질이. 철이 생겨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별로서는 끝난 겁니다. 초신성이 터지면 한 10에서 20광년은 다 쓸어버린다 그래요. 우리 태양계 근처 한 10광년 안쪽에서 초신성이 터지면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다 그냥 자가 돼서 없어진 거예요. 다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쪽에 초신성으로 진화할 수 있는 별은 없다 그러네요. 다행스럽게. 블랙홀이 될 수도 중성자 별이 될 수도 있죠. 이 별의 순환 조금 전에 얘기했지? 남아서 다시 없다.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별도 결국 순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머 수업이 끝났네. 다 끝났네. 나도 해볼까? 이거 자기가 자기가 너무 싫어. 자 오늘 수고했고 야 다음 내가 공지를 했다시피 다음 주에 그 1등급 만들기랑 응? 요거 다 풀었는지 확인할 테니까 지금 갖고 오세요. 네. 오케이?